요즘에 직장 점심시간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삼전 닉스, 언제 샀다, 언제 팔았다. 혹시 월가에서도 두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적으로 나오는 편인가요? 최근에 와서 SK나 삼성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및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. 미국 투자가들이 미국은 한국 없이 못 살아. 지금 딱 1,000만 원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? 첫 번째, 자, 지금 여기는 허슨열스에 있는 더 하이라인이라는 공원입니다. 이 하이라인이라는 곳이 예전에 철길이 다니던 것을 재개발하면서 공원으로 만든 건데요.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마천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급 주거 시설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약간 신흥 부자 구역 느낌? 제가 여기 그냥 산책을 나온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. 800조를 관리하시던 그런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. 지금 저 건물에 살고 계시대요. 엄청 높죠? 이렇게 엄청난 건물에서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일지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 공간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. 제 이름은 윤재성입니다. 최근까지는 뉴욕 라이프라는 미국에서 거진 제일 큰 보험회사에서 CIO, 투자 담당자에서 제일 높은 직업을 하다가 은퇴한 지 1년쯤 안 돼요. 한강뷰 하잖아요. 한국에서는. 예. 여기는 뉴욕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보일 다 것 같아요, 보이죠, 여기서. 예. 저기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고. 그렇게 오래 파이낸스 쪽에 일하면은 이런 곳에 살 수 있는 건가요? 그런가 봐요. 대표님 하면은 막 800조를 관리한 이런 수식처가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네. 자산이 850조였는데 그거를 다 워치타워 컨셉에서는 관리했죠. 손님 관리하느라고 많이 돌아다녔죠. 손님들을 뵈러. 주로 어떤 손님들? 제가 만나는 손님들은 보통 큰 손이죠. 한국의 뭐 국립연금, 일반 고객들하고는 투자에 대해서 손님으로 되지는 않죠. 요즘에 사실 직장 점심시간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삼전 닉스, 언제 샀다, 혹은 슬프게도 언제 팔았다, 뭐 이런 얘기가 가장 핫한 토픽이거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혹시 월가에서도 두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사적으로나 나오는 편인가요? 최근에 와서 SK나 삼성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및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. 삼성, SK하이닉스, 현대모터스, 옛날에 LG도 핫했는데 조금은 덜 핫하잖아요. 아직도 잘 되는 회사지만 그것만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, 옛날에는. 근데 요새는 한화, 두산, 에너빌리티, 바이오텍도 이제 갑자기 한국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, 그림으로 많은 과목의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데이터 센터 빌딩에 포함되는 회사들이잖아요. 그래서 미국 투자가들이 보는 한국 주식들이 과목이 늘어가고 있다고요. 그만큼 한국이 뭘 잘 만든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좀 궁금해요. 반도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. 근데 최근에 기관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, 리테일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. SK하이닉스도 지금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좋게 보죠. 한국한테는 엄청 좋은 거죠.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, 미국에 들어와야지 미국 사람들이, 일반인들이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에 오르고,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SK하이닉스를 사겠죠. 싫어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, 한국 증권사들. 미국에서 그거 살려면 한국 회사한테 오더를 넘겨놓고 커미션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ADR 생기면 필요 없죠.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런 시장을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.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토픽이 금융이에요. 뉴욕 금융가는 한국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좀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? 그렇죠. 한국도, 미국은 한국 없이 못 살아. 제가 91년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거짓 매니팩처링에서 미국의 50첫 번째 스테이트. 제가 처음 일할 때 리서치 쓰는 사람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회복되는지, 망가지는지 보려면 한국을 봐라. 그거는 한국이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출을 미국을 중심으로 했어요. 당연히 지금도 엑스포팅 그런 거 하는 나라지만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. 요새는 하이퍼스케일러 공장 짓는 거, 칩, 매니팩처링, 매력적이게 싸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탑 퀄리티로 잘 만들잖아요. 그렇죠? 중국이 한국한테 많이 배워가고 그랬어요. 15년 전에는. 그러다가 지난 5년 전 한국을 많이 잡아먹을 뻔했어. 배 짓는 거. 테크놀로지도 중국이 지금 많이 앞서왔어요. 그렇죠? 그걸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상황에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중국은 적이다 하고 선을 딱 그어놓고 바이든이란 다음 대통령이 없앴으면은 그거는 트럼프만의 뷰지만 지금 미국의 뷰예요. 양쪽 다 중국을 거꾸로
처리하는데 그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팀에 들어온 거고 미국이 하도 공장을 말로는 갖고 오고 싶지만 못 갖고 와요. 그래서 대만, 한국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졌죠.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. 근데 여기서는 한국이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K-pop 5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일본 방문하는 김에 이 멀리 왔으니까 한국도 들린다. 한국이라는 나라도 재밌는 것 같다. 근데 요새는 일본도 안 가고 그냥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첫 번째, 너무 한두 가지 과목만 가져가지 마세요. 욕심난다고. 요새 세미컨덕터가 너무 잘 되니까 그것만 다 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. 그러다가 다 날릴 수 있어요. 책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리서치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듣는 주식 사는 거. 가격만 보고 모르잖아요. 100만 원짜리 가격이 비싸고 10만 원짜리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밸류에이션, 가치평가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, 올라간다고. 가치평가는 구글에 찍으면 다 나와요. 아니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고. 자, 세 번째 실수.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. 돈은 버는 것도 좋지만 잃으면 안 된다고. 욕심내고 막 벌라다가 돈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남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꼭 잃더라고 나중에는. 늦게 사게 되니까. 욕심도 내지 말지만 후회도 하지 마세요. 근데 그게 너무 뻔한 말이지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많은 욕심쟁이들한테. 알겠습니다. 네. 사실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조금 너무 단타다.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한국 사람들이 그랬죠. 왜냐면 회사들이 막 돈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.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회사들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. 그 대신 너무 많이 떴으니까. 한 달 만에 SK나 삼성 보면은 30% 떴다 지금 10% 꺼진 것 같은데 1년에 30%밖에 못 드는 주식들도 있고 주식이라는 게 포트폴리오 가져가면은 10년 들고 있으면은 매년마다 한 15% 버는 게 수준인데 많은 사람들이 30% 버는 것 같고 아쉬워하는 거 그런 사정이 된 거예요. 90년도가 그랬어요. 그래서 뭐 저같이 나이 있는 사람은 다 본 얘기인데 젊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런 쉬운 돈을 벌고 이런 게 도박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딱 1,000만 원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? 제가 2년 전에 책도 썼어요. 그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. 미국의 typical portfolio는 60% 주식, 40% 채권이었어요. 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라. 근데 채권은 안 좋게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이 저는 다음 3년, 5년 더 길게는 인플레이션이 3% 밑으로는 안 간다. 3% 위로 간다.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생기고 있잖아. 트럼프가 이거를 진짜 진하게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채권 이자는 30년 동안 내려와서 이제 올라갈 방향이다. 그렇게 보면은 주식 50%, 커머디티 30%, 채권 20%. 커머디티라는 게 금, 은, 기름. 농사도 문제예요. 인구가 지금 많고 날씨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커머디티 바스켓 이거를 아예 30%난 갖고 간다. 투자라는 거는 짧게 투자하는 거는 막 주식이 오늘 내일 내 눈앞에서 막 50% 오르고 막 이런 거지만 길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은 좀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름도 이제 내려가겠지만 아직도 지금부터 5년 후에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게 저는 원자재 뭐 이런 거 미리 사갖고 참고 갖고 갈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를 사서 10년 갖고 가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게 많이 비싸요. 남들이 아직 안 산 거를 미리 사갖고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걸 찾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레버리지까지 넣으면서 반도체에 넣으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하고 욕심 풀고 빼시고 다음에 잘 될 걸 뭔지 고민하는 게 더 좋지. 그리고 한국 분이라면 달러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길게 봐서 5년 후에 미국 은행에다 이자 3% 5%만 벌고 있어도 환율 때문에 돈을 벌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올려서 팔아야지, 조금 더 싸게 사야지 이런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. AI가 이제 파이낸스 섹터에 들어오면서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좀 배제를 하고 퀀트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. AI가 이제 점점 더 파이낸스 섹터에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월스트리트는 어떤 인재를 보게 될까요? 맞아요. 똑같은 일을 하고 스프레드शी트 만들고 이런 일은 거진 다 없어질 수 있어요. 오늘 당장도. 처음 5년, 10년 승진한 애들은 진짜 길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빠릿빠릿하게 일을 빨리빨리 하고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인데 그건 AI가 100% 베낄 수 있어. 지금 당장. CIO 되니까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비티. 문제가 있을 때 남들이 생각 안 하게 풀 수 있고 금융의 흐름이 남들이 안 보이는 거를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건 AI가 하고 다른 걸 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지혜가 생기겠죠. 투자하는 사람들도 처음 10년, 다음 10년에 능력이 바뀌어야 돼요. 근데 AI가 이 밑에 거 다 뺏었으니까 앞으로 뭐가 중요한지 또 계속 바뀔 거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
공부도 제가 애들 키울 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구구단 그거를 외워야지 다음 단계로 가고 일단 학습 계속 리피트 다시 쓰고 지금은 뭘 풀어야 돼 깊이. 미국 와서 뭐 대학교까지 가야 되냐 인터넷으로 다 배울 수 있다. 맞아요. 그래도 대학교 가는 게 왜 중요하냐.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나누고 팀워크를 뭐 풀고 이런 거는 AI가 못 뺏어가죠. 금융도 90년도는 트레이더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집에 가져갔는데 요새는 트레이더도 돈 많이 못 갖고 가요. 사고팔고 해주는 컴퓨터가 다 하잖아. 그렇지만 누가 돈을 버냐. 뱅커들 큰 회사 사고팔고 하는 프라이빗 에퀴티, 프라이빗 크레딧 그런 쪽으로 벌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무슨 직업이 돈을 제일 잘 벌지 모르지만 지금은 금융의 외가 택 가면 더 버는데 옛날만 해도 금융 사람들이 미국 부자 100등 안에 끼면은 그런데 요새는 다 택이에요. 그래서 요즘 인재를 뽑을 때 문과를 선호한다 뭐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엄마거든요. 자녀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. 한국 분들이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. 90%. 근데 내가 조금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긴 있어요. 제가 한국 가서 많은 대학생 이런 젊은 분들 부모님이랑 만나서 좀 상담해 주라 그러는데 중학교, 고등학교부터 얘기하는데 한때는 애들 공부만 시키지 말고 다른 거 미국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라 그랬는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친구랑 스키 타러 갈 때 스키 잘 타고 골프 칠 때 골프 잘 치고 운동할 때 운동 잘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혼자 인디펜던스 자립심을 키우고 그것도 이제 요새는 또 그것도 잘해. 그것도 알아서.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. 네. 실패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.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실패를 못해. 두려워해. 나 이거 하다 못하면 어떡하지? 그럼 과외를 더 붙여줘. 그러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야. 애들한테 실패를 하는 기회를 줘라. 실패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. 자기가 가서 뭐를 해서 망가뜨려 갖고 그 느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또 있어야 돼. 그걸 지켜야 돼. 그러면은 자녀가 좀 실패나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요? 딸이 3년 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해요. 이번에도 상담에 달해서 상담했더니 그 나이 되면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것도 당하고 평생 부모님이 학교 학비 내주고 잘 다니다가 회사 가면 억울한 거 많아요. 감정도 좀 우울할 정도 있었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그런 거를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담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거는 돼요. 그리고 내 경험 남들도 이랬다 우리도 이랬다 다 그런다 너만 겪는 게 아니 뭐 이런 안전함을 주는 거지. 부모가 전화 걸어서 왜 우리 딸이 승진을 안 했냐 남의 딸은 승진했는데 승진시켜줘라 이게 어이가 없어서 호주 사람들이 유럽 가서 1년 동안 백팩 그런 거 하고 미국의 몰맨들이 2년 동안 어디 가서 자기 시간 희생하고 이런 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딴 거 한다 그러면은 좋게 봐요. 그러고 마지막 우리 애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. 나는 궁금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고 주변에 보면은 똑똑하신 분 높은 데 가신 분은 궁금증이 많아요. 근데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궁금증도 많을 거야. 어른 되면서 중요한 궁금증으로 풀고 가지 어렸을 때는. 근데 궁금증이 애들이 없으면은 그걸 걱정하고 궁금증이 많으면 는 좋게 생각하고 키워주세요. 그렇죠. 10년 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게 좀 약간 유행처럼 많이 그렇죠. 사주고 있거든요. 사실 미국도 그렇죠. 솔직히 미국도 주식이 60, 70년 들어와서 좋을 때 막 그러다가 니프티 50라는 무조건 안 내려간다 그러고서 와장창 깨졌고 95년도에 버블이 생겼다 깨졌고 지금이 버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거 깨진다고 주식을 포기하면 안 돼요. 그 대신 폴폴리오를 갖고 가야지. 90년대 버블 때 잘 나간 주식 몇 개는 아예 없어졌어요.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폴폴리오는 안 망해요. 그 대신 한국 분들을 투자하는 방식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분명히 자식들한테 사주는 주식 뭐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90명이 똑같은 새 주식만 사줄 거야. 그럼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녀 경제관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? 자식들한테 100만 원이든 줘서 주식 어카운트 만들어줘서 해봐라. 아, 자유를 그냥 주는 네. 거군요. 그 대신 룰을 만들어야 되겠죠. 한 개에다 다 넣지 말라. 뭐 5개, 10개로 나눠서 해봐라. 저도 우리 딸이 자기가 일하니까 자기가 하는데 귀찮다고 회사에 일하는 거 바쁘다고 그냥 ETF만 사고 말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도 좀 하라고 몇 개 골라주면서 왜 오르냐 이렇게. 미국도 사실 질문에 굉장히 관대한 네. 나라잖아요.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네. 그게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. 근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문화들이 있잖아요. 미국에서도 큰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미국 백만장자들, 억만장자들 그들이 갖고
갖고 있는 좀 특이한 공통점이나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자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보면은 엄청 고생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마크엄 글래드웰 그 사람이 그러잖아.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반은 유치장 가고 반은 성공한대.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곱게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 것보다 좀 힘든 걸 겪고, 그리고 저도 대학교 때 아버지가 잘 되다가 망하셨어요. 그런데 그런 걸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고생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운이 중요해요. luck. 운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럭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표현해서 dumb luck, 그냥 로또리 티켓 샀는데 이게 엉망장자가 말 됐고, 그대로 로또 당첨되는.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만들 수 없는 거고, 내가 말하는 럭은 자기가 만드는 럭이에요. 기회. 인생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이 나쁘면 안 되고 아무리 바보 같아도 운이 좋으면 되더라고. 자기가 자기의 운, 기회를 만들어. 그걸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고 릴레이션을 키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. 근데 한국 보면은 너무 컴페티티브네스가 심해.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. 사람들이 도와달라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은 도와주고, 너무 막 경쟁한다고 안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없고, 10명을 도와주면 몇 명이 날 도와줄까 이런 질문이 하고 다녀요. 왜냐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가 아닌가 답이 나오거든. 근데 나는 한 7명이겠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래.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게 미국 사회예요. 근데 한국은 아직은 경쟁심이 너무 세갖고 그게 좀 숫자가 낮은 것 같아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. 대표님께서 살면서 들었던 최고의 조언이 무엇이었을지, 그리고 최악의 조언은 또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. 최고의 조언, 최악의 조언은 분리하는 것보다 젊은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드리는데, 한 10년인가 12년 전에 누구한테 이거는 좀 너무 너한테 벅차지 않냐,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하더니 잘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는데 누구한테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요. 확률이 낮다고 안 하는 것보다 걔가 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도와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그런 면에서 페일리 하는 거를 잘 소화시키고 다시 성공할 방법을 도와주는 게 맞고, 뭐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금융 안에서 움직였지만 프로그래밍 하다가 트레이딩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다가 퀀트 하다가 보험회사 가고 끝에 가서는 본부장 관리 다 했어요. 이 분야 안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많이 옮긴 사람은 없을 거예요. 13번을 옮겼고, 누가 뭐 해보고 싶냐 하면 질문도 끝나기 전에 손든 사람이에요. 궁둥이가 가볍다는 말도 들었어요. 꾸준히 안 하는구나도 들었고, 제가 제일 거꾸로 후회되는 거는 이 회사에 21년 일했는데 계속 승진을 시켜주는 거야. 제가 뭘 계속 해보고 싶고 하니까 저를 안 뺏기려고 뭘 승진을 시켜줬는데, 그래도 이 회사를 좀 일찍 떠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. 도전은 항상 값지다. 계속 해야 돼요. 세상이 막 바뀌니까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거야.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